극비. 미 국방부 최고 경제자문관의 경고문이 유출됐습니다. 한국과의 반도체 분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 군사력의 65%가 24시간 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 미국의 국방은 붕괴합니다. 충격적인 내부 고발 문서가 워싱턴 DC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 폭탄을 던진 바로 그때 백악관 내부에서는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될 한국 의존도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극비리에 분석한 결과 F-35 스텔스 전투기부터 이지스 구축함까지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대부분이 한국의 핵심 부품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세계 경제 전쟁에 숨겨진 전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격을 준비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한국 반도체의 추가 관세 부과 최후 통첩. 워싱턴에서 날아온 이 충격적인 소식에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경제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재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사실상의 항복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본계 자본이 들어간 한미국 언론은 한국 협상력 부재 결국 백기투항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앨런 프리드먼 전 백악관 수석 경제자문관이자 현재는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관계와 기술 패권 분야에서 나름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죠. 제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특별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비공개 국제 컨퍼런스, 글로벌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관료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보군. 저는 초청장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펼쳐진 워싱턴의 전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미국과 아시아 간의 무역 분쟁을 지켜봐왔지만 이번 사태는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 스티븐슨, 오랜 친구이자 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앨런, 초청장 받았나? 방금 받았어.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군. 그 이상이야.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특히 일본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상당해. 누가 주도하지? 다나카 켄지라는 인물이야.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으로 워싱턴 내 일본 로비의 핵심 인물이지.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의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해가 안 돼. 왜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지? 한국은 주요 동맹국이자 핵심 기술 파트너인데.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부흥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더 복잡해.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적 성장을 경계해왔고 이번 기회에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정말 터무니없군.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국가안보에도 필수적인데. 맞아. 그래서 내가 꼭 참석했으면 해. 내 목소리가 필요해. 통화를 마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힌 전략적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다나카 켄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나카 켄지에 대한 정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미국 국방 시스템에서 한국 기술의 중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제가 내일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컨퍼런스룸은 이미 참석자들로 붐볐습니다. 미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정부 대표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단 중에는 김정호 박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자
저와 오래전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우, 오랜만이군. 앨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최악이야.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우리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돼. 내부 상황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일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해. 우리의 대화는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앨런, 오랜만이네. 회의장 한쪽에서 다나카 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켄지,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군. 당연히 와야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일본이 빠질 수 없잖나. 그는 김정호 차관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지만 그 모습에는 예의보다는 거만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김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차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나카 켄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그가 이미 미국 측을 설득했다는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앨런, 저자가 이번 사태의 배후야. 그는 워싱턴 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어. 김정호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마이클에게서 들었어. 하지만 걱정 마. 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앉으시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관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희생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나카 켄지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치를 때가 아닐까요? 다나카의 발언에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평가는 매우 1차원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단순히 투자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제 발언에 회의장 내 미국 측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부흥, 특히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고 화면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죠.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중 63%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시스템과 이지스함의 중요 센서 부품은 한국에서만 생산 가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56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역 관계가 아니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산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다나카 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감정에 호소하시는 건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십 년간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경제적 기여도와 동맹의 신뢰도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일본 측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일부는 일본의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 아닌가요?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은 일본의 기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호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호 차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의 말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왔고 이는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수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 모두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온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의 팽창을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기여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제 비서가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쳐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 내 일부 관료들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에 이면 합의를 추진 중.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 협상팀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급히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스위스 기자의 질문으로 인해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주한미군의 가치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기자님의 지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TOP-SECRET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던 펜타곤 기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를 위해 기밀 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의장 내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특정 반도체와 부품 없이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함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얼마나 핵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제공하는 첨단 군사기술과 부품이 없다면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나카 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안보,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다나카 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편만 든다면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 미국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의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서 다나카의 위협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폴란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의 K2 흑표 전차 2차 대량 도입 계약 체결. 회의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에이브람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흑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이 실시간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해 해당 뉴스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성능과 신속한 납품 능력,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180억 달러 규모로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입니다. 다나카 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일본 대표단과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회의장은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로비력과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기술력 및 지정학적 가치를 두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그때 줄곧 말없이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윌슨 장군, 퇴역한 미군 사성장군이자 현재는 전략자문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요? 그건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윌슨 장군의 말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군에서 복무했고 그중 10년은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를 밀어내는 것은 전략적 자살행위입니다. 윌슨 장군은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슨 장군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갖는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1세기 동맹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입니다. 제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동맹관계를 희생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결정이 가져올 기술적, 군사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한하며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밀어낸다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일까요? 이 발언은 회의장의 폭탄과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나카 켄지를 외면한 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 매우 인상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측 대표단에게 다가가 오후에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나카 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본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정회된 후 저는 김정호 차관과 함께 잠시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앨런,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아니야, 정호. 나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의 가치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다만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나에게 전달된 정보에 따르면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김정호 차관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정보를 받았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런 움직임도 수그러들 거야.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다나카 켄지와 같은 인물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공격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어. 이번 기회에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
김정호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해. 우리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윌슨 장군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윌슨 장군님, 오늘 발언 감사드립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상황을 크게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프리드먼 박사.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전쟁의 폐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죠. 그들의 회복력과 혁신 능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국에서 10년이나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윌슨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끈기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포기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예측을 뒤엎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죠.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 장군님의 발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의 가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한국 측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USTR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오전 세션에서 여러 중요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적, 전략적 가치에 대한 프리드먼 박사와 윌슨 장군의 통찰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25% 관세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미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완전한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더 깊은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정호 차관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항상 중요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함께 선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한국 측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한국 대표단 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간의 마음고생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가치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힘을 깨달았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것이다. 앞으로 더 큰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도움받는 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이클 스티븐슨, 백악관 NSC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앨런,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내 발언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마이클, 나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의 가치는 이미 명백한 것이었어. 물론이지.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명확하게 전달한 건 너였어. 대통령도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매우 만족해 하셨어. 다행이군. 그런데 다나카 켄지는 어떻게 됐지? 그가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일본 정부도 그의 과도한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 아마 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거야. 그래도 방심해선 안 돼.
다나카 같은 인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건 그렇지. 아, 그리고 내일 한국 대표단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을 예정이야. 내가 참석했으면 해. 물론이지. 기꺼이 참석할게.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내일의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한미기술동맹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USTR 대표가 전날 제안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STR 대표의 말에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포괄적인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기술, 안보,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더 깊은 동맹 관계를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 및 시장을 결합하여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USTR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미 국방부 차관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어제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소식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도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우리 군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호 차관이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항상 중요시해왔습니다. 이번 제안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위기가 오히려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정호 차관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앨런, 정말 믿기지 않네.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25% 관세 폭탄을 맞을 뻔했는데 이제는 더 강화된 동맹을 제안받다니. 세계는 변하고 있어, 정호. 미국도 이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 거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한국은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의 약점도 드러났으니까. 그래, 어떤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우선, 우리는 너무 미국에 의존적이야. 이번에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우리는 좀 더 자주적인 기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어. 동의해. 하지만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해.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야.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야. 백악관에서의 회의 결과는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한국 반도체 관세 계획 철회. 한미 첨단 기술 동맹 추진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한국과의 갈등 대신 협력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미국도 인정. 첨단 기술 동맹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고, 많은 언론이 이번 사태를 한국 외교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의 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모든 음식이 정성과 과학이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과학이 담겨 있죠.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된장과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인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음식 문화에서도 과학적 접근과 전통의 지혜를 결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나라인 것 같군요. 음식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의미죠. 전통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결합, 그것이 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식사 중에 한국 대표단 단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기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신호였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 기업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현지화의 중요성을요.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긴급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에는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 CEO들과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의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측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테슬라 CEO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한미 기술 협력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설명에 이어 각 기업 대표들이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 공장 투자 외에도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텔 CEO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과 패키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테슬라 CEO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LG화학, 삼성 SDI와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한미기술혁신 파트너십이라는 민간 협력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앨런, 정말 놀라운 변화야.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미국의 압박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맹이 강화되었어. 김정호 차관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한국은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거야.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 한국이 가진 자산은 상상을 초월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기술 강국이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다. 그날 저녁 미 국무부 주최로 한미 양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만찬 중에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리드먼 박사, 이번 일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발언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 단장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한국을 방문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놀라운 기술과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방문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온 나라였고 이번 기회에 직접 방문하여 그 놀라운 발전상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깨끗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이전에 워싱턴에서 만났던 김정호 차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이 공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이 결합된 결과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아름다운 산세,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의 고속철도 KTX입니다. 최고 속도 305km/h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죠. 한국 측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철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급속 충전을 사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의 전기차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찬장에 도착하자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워싱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해주신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인사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소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찬 중에 우리는 한국의 미래 전략과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추격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는 AI,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리는 변화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속도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죠. 물론 때로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이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분단 국가이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익숙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까지. 한국은 항상 위기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만찬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내일 있을 포럼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제 연설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의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럼이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 중 하나로 수많은 국제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수천 명의 청중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연구원,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전 백악관 수석 경제자문관이자 현재는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의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제 연설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의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가의 힘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이 그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미 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현재의 도전 과제, 그리고 미래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강대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무기 시스템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인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체결된 한미 첨단 기술 동맹 협정의 핵심 정신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라 깊은 기술적 상호 의존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최근 있었던 관세 위기를 예로 들며 어떻게 이 위기가 오히려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됩니다. 이번 관세 분쟁은 한국의 기술적,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최대한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기업으로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는 그 규모와 첨단성에 있어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속도는 5배, 에너지 효율은 10배 향상되었죠. 삼성전자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3나노 공정 기술입니다. 타사들은 아직 5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미 3나노를 상용화했고 2나노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AI용 초고속 메모리 칩을, LG화학에서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일부는 경쟁사들을 몇 년이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차의 넥소는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하고 충전 시간은 불과 5분입니다. 현대차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소를 단순한 자동차 연료가 아닌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기업 방문을 마치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허브 등에서 수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군요. 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죠. 한국의 벤처캐피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블록체인, 바이오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경험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등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의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정교한 단청,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9세기에 재건되었죠.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과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감상했고, 명동에서는 현대적인 쇼핑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술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한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환송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연설과 조언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끈기와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찬 중에 대통령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창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 도자기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죠. 박사님께서 한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와 사람들의 놀라운 성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배웅한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이번 방문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친구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끈기,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 방문 경험을 담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리더십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 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결정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음. 셋,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넷, 양국 간 인재 교류를 확대하여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함. 다섯, 한미 동맹을 단순한 안보 동맹에서 포괄적인 기술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함. 보고서가 발표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이 저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고서 발표 2주 후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저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부분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제가 본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첨단 기술 동맹 협정을 더욱 발전시켜 통합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생각하는 통합기술 생태계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표준 수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까요?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우주기술의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들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한미기술 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고 많은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 우리는 곧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악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이번 기회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과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 준비팀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양국 간 기술 협력 의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했고 때로는 미국 내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끈기 있게 설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져올 이익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증명했고 이를 통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나카 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먼,
자네가 한국 편을 들어 많은 것이 바뀌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켄지, 나는 어느 나라의 편을 든 것이 아니야.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야. 하지만 일본도 중요한 동맹국이야. 우리의 기여를 무시해선 안 돼. 물론이지. 일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법이지.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해. 다나카 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프리드먼,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왔어. 한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다나카 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켄지, 내 말이 맞아. 경쟁은 때로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면 아시아 전체가 더 강해질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미래를 위해 과거의 갈등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저는 다나카 켄지의 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몇 주 후, 다나카 켄지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일본 정부의 한일 협력 특별자문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대한국 정책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나카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프리드먼, 당신과의 대화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 일본도 이제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물론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켄지, 정말 반가운 소식이야. 축하해. 이것은 아시아 전체에 좋은 소식이야. 앞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물론이지. 기꺼이 돕겠어. 이 대화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은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했고, 이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일, 백악관은 엄숙하면서도 축제 같은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통합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배터리, AI, 우주, 기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기술 인재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펀드 설립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양국 공동 우주 탐사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과 미국의 경험을 결합해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한 공동선언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인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여정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은 특별히 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당신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우리는 당신을 한국의 명예 국민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장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이날의 성과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위기는 결국 기회가 되었고 한국은 이를 통해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만찬 중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사실 이번 사태 초기에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죠. 그랬군요.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일부 관료들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이면 합의를 추진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단합했고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한국의 대응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그것이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관세 위기는 한국에게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국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은 미국의 시장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다나카 켄지가 일본 정부의 한일 협력 특별자문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고 이는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미기술 동맹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곧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술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기술 리더십 포럼 2.0의 명예의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한국의 더 많은 측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단지뿐만 아니라 전통 마을, 역사 유적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덕 연구단지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수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설립되어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요람 역할을 해왔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연구단지를 50년 전에 이미 구상하고 실현했다는 것이. 네, 당시에는 한국이 매우 가난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술력의 기반이 되었죠. 포럼에서 저는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제 연설의 핵심은 기술이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한국이 이 새로운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 경쟁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오늘 연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한국의 진정한 친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은 저에게 한국과학기술 명예 홍보대사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장관님.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한국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이것은 한국 국민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입니다. 박사님은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대통령님,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제 존경과 사랑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기술 기적 폐허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원동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자 했고 선진국들도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 서적 중 하나로 평가했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성공이 세계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베이징, 뉴델리. 어디서나 사람들은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감동했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 끈질긴 노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 그것이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기술과 국가 발전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더욱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증강현실 기술이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군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같습니다. 저를 맞이한 서울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속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아마 박사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또 다른 서울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강의를 통해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글로벌 시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한국의 다음 단계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따라잡기에 성공했고 이제는 앞서가기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의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에서의 마지막 강의 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세계는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 센터라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는 한국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양국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센터가 한미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팀이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5년 후, 저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세계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다보스에 모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그것이 세계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의 운명은 자원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비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분단된 작은 나라였지만 교육과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자국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 같은 나라에 큰 희망을 줍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역사적 고난을 겪었지만 올바른 정책과 국민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아프리카의 한국가 대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모든 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지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날, 워싱턴에서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날아왔을 때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다음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강대국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로 승리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단순한 도움받는 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